계속 나오잖아요. 근거가. 김용, 정민용이 첩보 영화처럼 만났다. 공중전화로 소통하고. 오늘 우리 동규 형이 이것저것 많이 풀고 있어. 이야 재미난다. 유한기 씨 유족에게 조언을 했다. 유동규가. 여러분들 안녕. 자 요거 보면서 갑시다. 여러분들 수사는 검찰이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이뤄냈다. 슉. 요거 뭐야 찌제명 집회지. 야 우리 동수 형님 유튜브가 지금 오늘 다 이상한가? 자 최국 형님 그리고 신동수 형님. 야 여기서 노래 부르고 재밌었지? 아우 요때가 언제야 벌써. 작년이잖아. 와. 하고 요거는 안녕하세요. 여기는 민주당 사표입니다. 자 김용 압생 맞겠다고 개딸 년놈들이 와가지고 방해하고 있을 때지. 빨갱이 새끼들. 소리 지르고 좀 저러니까 분위기들이 안 좋잖아. 안 좋은 건 안 좋은 분위기 안 건데. 좋은데 와. 아우. 괜찮아. 뭐 국가 주장 아니면 학력 뭐 얘기하고 있어요. 요때 빨갱이들 한가운데 들어와가지고 봉변 좀 당했지. 야. 준석이 좀 데려가. 야 준석이 좀 데리고 와. 걔 요즘 유승민도 데리고 가. 괜찮아. 더불어민주당 즉각 해체하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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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캬 이게 작년 가을일 거예요. 와 얼마째 이러고 있어 진짜. 쟤들이 자꾸 와가지고 저러니까. 자 여기 민주당사 앞이지. 압생 못하게 하려고 요것들이 빨갱이들이 못해갖고 요렇게 이제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요때 이제 우리 세형님이랑 재밌었어요 요때. 요렇게 우리 계속 나갔어요 1년 넘게. 야 이게 어떻게 보면 가지고 지금 찌제명이 이렇게 수사받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야 요때가 성남이었지. 이야 그리고 최근에 우리 세형님 정신 못 차리는 이재명의 민주당은 해체하라! 해체하라. 해체하라.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이재명을 구속하라! 구속하라. 구속하라. 그리고 형보수지. 요렇게 많은 분들이 현장에 싸워주시고 집에서 여론 조성해 주시고 요 덕분에 지금 요 수사가 드디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뤄낸 결과다. 자 요렇게 이 새끼들이 온 언론을 통해서 프레임질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의 검찰은 하나씩 똘똘 말아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제가 작년에도 그랬죠. 여러분들 너무 속상해하고 너무 조바심 내지 마라. 지금 한동훈은 하나씩 다 준비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관 새끼가 아무리 밑에 낙하선을 내리꼽아도 빠져나가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했었는데 야 됐네. 계속 나오잖아요 근거가. 김용, 정민용이 첩보 영화처럼 만났다. 공중전화로 소통하고. 김씨 측은 만남 자체는 인정을 했다. 자 김용희 새끼 뭐 모호하다 모른다 이렇게 씹으렸는데 만난 거를 인정을 했대. 근데 재판 끝나고 요거 방송 시작하기 전에 나온 거예요. 직전에 따끈따끈한 뉴스다. 안 만나줬을 땐 어떤 이야기를 할지 불안해서 만나줬다. 그러니까 유동규랑 만난 거를 인정을 했어. 오늘 재판에서 공중전화로 연락하는 첩보 영화처럼 접선해서 만났다. 불법 정치 자금 수수의 정황이라고 주장은 했는데 김용희가 안 만나주면 좆될까봐 만났다. 근데 너도 같이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하고 막 그지랄병 떨었다는 거 아니야? 안 그래요? 김씨와 정씨가 만난 정황이 담긴 증거 기록을 공개했다. 우리 대한민국 검찰이. 자 11월 27일, 12월 13일, 12월 29일 세 차례나 만났다. 정민용 변호사랑 김용희랑 이렇게 세 번이나 만났다. 그리고 찌제명이 더불어민주당 20대 대선 후보로 확정되고 난 뒤에 이렇게 세 차례나 만났다 이거야. 응? 그리고 김용희가 제가 계속 얘기했듯이 찌제명 대선 캠프 조직 관리를
담당했던 바쁜 시기다. 근데 정민용 남욱이랑 관계가 없다면 도대체 그 바쁜 시간에 유동규 사무실로는 왜 놀러 가느냐 이거야. 안 그래요? 김씨와 만남 직전 집 주변 공중전화로 김씨랑 소통, 정씨 휴대전화 메모, 그리고 지도의 어플리케이션 검색 기록도 증거로 제시했다. 전화 메모에는 드론, 여의도로 적혀있는데 드론은 김 전 부원장의 이름 드래곤을 줄였다. 용이다, 용. 용용 죽겠지. 김용희의 드래곤을 줄여서 드론으로 해놨다. 하고 바로 다음 날은 박모 변호사가 정민용에게 연락해서 어제 만난 분이 연락 달라고 한다. 김용을 어제 만난 분이라고 마치 첩보 영화를 연상케 한다. 빠져나가기 힘들 것 같지 않아요? 카메 만남 자체는 부인하지 않으면서 불법 대선 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선 말도 안 되는 기소라고, 또 우리는 졸라게 핍박당하고 있어요 하면서 피의자 코스프레를 했다. 재판에서 억대의 돈을 달라고 한 적이 없다. 응? 뭔가 자료가 더 있나봐. 굳이 억대라고 말을 하는 거 보면 돈 달라는 어떤 증거 기록이 있는 것 같아. 하니까 억대의 돈을 달라고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조만간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또. 재밌겠다. 하고 오늘 우리 동규 형이 이것저것 많이 풀고 있어. 이야 재미난다. 이제부터 다 풀겠다 그랬잖아요. 김만배 측근 이화영을 통해서 찌재명에게 이해찬 연결. 우리 전부 다 의심했던 거죠. 이화영이 원래 이해찬 시다였는데 어떻게 이게 이재명으로 이식이 됐네? 자, 찌재명은 이해찬계다. 친노 계열이 아니야. 그래서 친노 새끼들이랑 찌재명이랑 싸우는 거지. 서로 죽일 듯이. 그 과정에서 문빠들과 찌빠들이 싸우면서 일부 문빠였던 사람들이 변심해서 돌아왔고, 그 중에서 깨시연 이민구 대표님이 아예 윤석열 지지를 선언해버리면서 이번 대선에서 큰 키맨 역할을 했었잖아요. 기조. 여튼 어떻게 찌재명과 이해찬이 연결이 됐는지 난 동부연합이라 생각을 했는데 김만배가 실제로 움직였네. 요거를 유동규가 풀었다.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이화영 경기 평화부지사를 통해서 향후 대선에서 정치적 후원자를 찾던 찌재명과 이해찬을 연결했다. 누가? 김만배가. 정치부 기자였잖아요. 그죠? 대장동 비리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수사 동시 진행 중인 가운데 김만배 중심으로 두 사건 관련 인물들의 얽히고 얽힌 인연에 대한 증거가 나왔다. 둘이서 연결이 되고 난 뒤에 정진상이 있죠. 찌재명 오른팔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드디어 우리에게도 정치적인 아버지가 생겼다 라면서 졸라게 좋아했다더라. 오늘 유동규가 또 하나 더 풀었어요. 이해찬. 그리고 흑석 김의겸이 이 새끼 더 팩트랑 협업을 한다 하고 졸라게 한겨레 기자 출신 새끼지. 요 새끼가 대한민국 어떤 수뇌부에 처앉으면서 지난 문재인 정권 내도록 국정을 농단하고 지금은 민주당 내부에 앉아서 갖은 공작질에 가담을 하고 있는 이 김의겸이가 유동규가 선임하지 않은 변호사들과 연락을 취하고 있더라. 이 새끼는 안 끼는 데가 없네. 가짜 변호사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전에 유한기 본부장 기억나시죠? 성남도공 부사장인가 그랬을 거야. 본부장이구나. 유한기가 본부장인데 성남도공 초대 사장을 쫓아내는데 유한기가 녹취록이 나왔잖아. 아유 그만두시죠. 저쪽 옆에 시장실에서 2층 사장님이 나가시랍니다. 일단 요 사인만 하시면 내가 알아서 쓸게요. 나가세요 하면서 성남도공 사장을 쫓아냈잖아. 누가? 유한기가. 그리고 쫓겨나기 전까지 뭘 했냐? 찌재명이 경기도지사로 있으면서 성남도공 같은 여러 지역 공기관하고 민간업체랑 공사 합작인 회사를 맹근 게 성남도공입니다. 그런 기관들을 경기도 곳곳에 만들었었지. 여튼 유한기 죽었죠. 그 공기업이 아니라 그 민간 합동기업, 민간 합동기관을 만들었다. 저그들이 원하는 민간 업체에게 수익을 맹글어주기 위해서 민간 합작회사를 만들었지. 그게 성남도공이고 그게 경기도공인 거고, 마지막에 유한기 씨가 어디 있었냐? 내 기억이 맞다면은 포천도공에 사장으로 있었을 거야. 유한기가 성남도공 사장을 쫓아내는 역할을 했고 수사가 들어가니까 유한기 씨가 자살하셨지. 그리고 유한기 씨가 돌아가시자 유한기 씨 유족에게 조언을 했다. 유동규가. 원래 유한기랑 유동규는 성남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기존에 찌재명을 알기 전부터 둘이 친하게 지냈던 걸로 보여요. 그리고 유동규가 유한기를 추천해서 유한기랑 김문기, 요 둘 다 자살당했지. 유한기, 김문기 이렇게 둘 다 유동규 추천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각별했겠지. 그래서 유한기 유족들에게 야 찌재명 조심해. 찌재명이 가짜 변호사를 보내서 나를 감시하더라. 아무도 믿지 마라. 자기들만 무사한 일. 가짜 변호사가 아니라서 가짜 변호사가 아니라 변호사는 나를 변호를 해야 되는데 찌재명을 변호한다. 찌재명 편의 변호사다. 그러니까 저그들을 위해서 일하는 변호사들이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변호사들이 아니야. 내가 법정에서 최선을 다해 밝힐 것이다. 그리고
유한기 낙골당을 찾아서 조문하겠다. 자기 친한 사람을 졸지에 2명이나 잃었잖아. 유동규도 자살 시도라고 하는데 나는 유한기도 죽이려고 하지 않았나? 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고 뭐라케? 뭐 어쨌든 뭐 안타까운 일이고요. 명복을 빕니다. 이지랄했지 이 새끼. 졸라 무서운 새끼. 캐놓고 이 새끼 씨부리는 거 봐봐. 엉뚱한 거 건드리더니 참혹한 결과를 맞았습니다. 싸가지 없는 새끼. 자, 찌째명이 졸라게 무서운 게 여차하면 죽는다. 또람통을 탄다. 10월달 유동규 자살 시도, 12월달 유한기 추락사, 그리고 12월달에는 김문기 씨 자살, 그리고 1월달에는 이병철 씨 사망. 다 자살로 결론이 내려졌지. 응? 그 가짜 변호사들이 국감날 김의겸이랑 통화를 했다. 야, 김의겸 안 낀 데가 없네. 그죠? 김의겸이가 찌째명의 오른팔 역할을 하면서 유동규를 감시했던, 유동규를 회유했던 변호사들과 직접 컨택을 하고 있었다. 하면은 김의겸 이 박쥐 같은 새끼, 문재양 때는 문재양한테 빌붙었고 찌째명 때는 찌째명한테 빌붙어가지고 공작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런데 옛날에 이 새끼들이 뭐라고 주장을 했어요. 유동규가 마음이 바뀐 데는 검찰의 압박이 있었다. 검찰이 유동규를 회유를 하고 유동규를 협박을 했다. 그래서 유동규의 마음이 변한 것이다 라고 김의겸 씹새끼가 씹으렸는데, 사실을 뚜껑을 열고 보니까 찌째명이가 유동규가 원하지도 않는 변호사들을 심어서 김의겸과 내통하는 변호사들을 보내서 변론은커녕 유동규를 곤란하게 만들거나 압박을 했다. 가짜 변호사들이. 자, 이것도 볼까?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기획본부장 유동규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선임된 변호사들이 작년 10월 국감을 앞두고 김의겸과 통화를 했다. 변호사들이 유동규 접견이 안 된다. 유 씨에 대한 검찰의 회유 압박이 있었던 걸로 발언했다. 자, 유동규를 검찰이 압박하고 회유했다. 오히려 반대로 이들 변호사와 김의겸이 입장을 바꿔서 자백하기 시작한 유동규를 회유와 압박을 했다. 졸라 개새끼들이죠. 야, 이 빨갱이 새끼들이 졸라게 혐오스럽고 무서운 게 남들한테 뒤집어 씌운데 알고 보면은 저그들이 저런 새끼들이라니까. 검찰이 나쁜 놈들이고 검찰이 회유와 압박을 가했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저그들이 변호사를 보내서 유동규를 회유하고 압박을 했다는 거지. 알고 보니까. 그리고 과거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지 않았어요? 형까지 다 마치고 나온 한명숙이, 아니 빼박이잖아. 수표를 받아서 동생 전세 자금으로 썼는데 이거를 뭐 어떻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깜빵까지 다 살고 나왔는데 갑자기 검찰개혁이라는 카드를 쇽 들고 나왔고 검찰이 당시에 재소자들을 괴롭히고 자유가 없는 재소자들을 회유하고 협박을 해서 없는 죄를 만든 거 멘트로 온 언론이 때렸었잖아요. 그리고 임은정, 쌍은정이라 그러지. 검찰 조직의 쌍은정이. 임은정이가 알고 보니까 그 재소자들을 회유하고 협박하다가 들통났던 사건들.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 불쌍한 사람들 노동자 위한답시고 첫날 만날 노래 부르던 민주당 씹새끼들이 알고 보니까 양아치 껌팔이더라. 불쌍한 사람들을 위한답시고 불쌍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졸라게 쪽쪽 빨아먹은 것이 민주당이더라. 졸라게 혐오스럽다. 졸라게 부패한 좌파 빨갱이 새끼들. 믿을 곳 하나뿐인 와중에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까. 그래서 유동규가 그러죠. 이 바닥엔 의리가 없다. 내가 찌째명을 위해서 목숨 바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나는 남아있는 내 가족을 생각해야 된다. 찌째명의 죄는 찌째명이 받고 내가 저지른 죄는 내가 받겠다. 더 이상 찌째명을 감싸지 않겠다 하면서 막 불기 시작했지. 이 썩은 새끼들이 대한민국을 5년이나 통치했으니까 나라 꼬라지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지. 자, 일단 빨리빨리 갑시다. 이 새끼들 무섭다. 변호사를 이용해서 오전 AB 변호사 둘이가 김의겸과 장시간 통화했다. A 변호사가 김의원, 그러니까 김의겸에게 7분 13초, 그리고서 B 변호사가 얘기를 하고 김의겸이 또다시 B 변호사한테 다시 전해서 11분 가량 통화가 또 이루어졌다. 자, 10분과 7분 그냥 인사치레로 하기에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저도 방송을 해보니까 5분 10분이려면은 A4 용지 한 장 필요하다. 주거니 받거니 하면. 근데 7분 11분씩 통화를 했으면 수많은 정보가 갔다고 봐야겠지. 지금 2명의 변호사가 있는데 금요일 어제 오늘까지 유동규 접견하려고 했는데 접견이 안 된다. 수상하게 여겨져서 유동규와 통화하게 해달라고 해서 어렵게 통화했는데 검사님 만나고 있는데 변호인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 10월 20일 석방 예정이니 그때 만나자고 했다 하면서
유동규 씨가 이렇게 확신을 하고 지검장님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석방이 맞긴 맞나 보다. 김 의원은 유동규가 변호사에게 석방을 운운했다며 변호사 일방의 주장을 거치지 않고 공표했다. 김의겸 저 새끼 첫날 만날 방송 기어나왔고 개소리 떠들잖아요. 더 팩트 이야기 들고 와가지고 첼로 체아 터뜨린 것도 김의겸이에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들 대놓고 빨갱이 언론이랑 붙어서 언론 프레이, 국민 갈라치기, 프레임질, 허위 선동질에 앞장서고 있는 게 김의겸입니다. 카멘 두 변호사는 자신의 편면적 입장에서 유 씨의 수사 상황을 누출했고 유 씨를 위한 변론 행위가 아니란 점이 명백하다. 오히려 유 씨를 곤란하게 하거나 압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인다. 유 씨의 형사사건 변론을 위해서 접견을 시도한 게 아니라 김용 또는 찌제명을 위해서 유동규 본부장에 대한 접속을 시도한 점이 분명하고 얘네들은 가짜 변호사 의혹이 불거진 지난 10월 달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유동규 본인의 뜻과 다른 이야기를 방송에 가서 떠들고 자신보다는 찌제명이랑 김용의 입장에 붙어서 이제 이렇게 씨부리는 변호사를 어떻게 믿고 계속 쓸 수 있겠어요. 그래서 변호사 둘을 해임해버렸다. 창문을 닫혀도 스며드는 달빛 마음을 달래도 파고드는 사랑 사랑이 달빛이냐